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 저녁 10시인데, 어, 이번 주는 거래일수가 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월, 화, 수. 그래서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체크 좀 할 거고, 그리고 지수 같이 좀 주봉, 월봉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파버나인이라는 종목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코스피 바닥권에서 양봉이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보시면 양봉이 조금 더 올라와서 한 요 정도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 이전 저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그림이 좀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나 저번 주에서 흐름이 너무 안 좋게 쏟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와 주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지금 이번 주에 1.7%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또 놓고 보면 이번 달에 3.5% 많이 엄청나게 밀어낸 것 같지만 그렇게 또 많이 안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로 지켜줬었던 구간 이 구간이죠. 2450선 정도. 이 구간을 일단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그러면 여기서 음봉 두 번 나왔으니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으로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월봉상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요 정도까지 딱 보시면 여기까지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전 저점 아랫꼬리 이때도 이렇게 지켜줬었고 이때 저항 나왔었고 지지 저항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양봉 흐름 나와줬죠. 오늘 바닥권에서 1.5%대 상승 나는데 거래량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해요. 아마 명절 앞이라 투심도 많이 죽은 것 같고 약간 현금 비중을 많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만들어 놨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거래량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일단 딱 보시면 이러한 추세 평행 추세가 있죠. 아래로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반등하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이중 바닥을 찍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해 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이 추세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보조 지표는 바닥권에서 약간 돌려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 이번 주에 여기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었는데 아랫꼬리로 다행히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아랫꼬리로 지켜줬으니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이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벗어나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적어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으로 보면 코스닥 이번 달에 9.4%나 밀렸어. 이 그동안 상승하면서 없었던 하락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안 좋아지셨을 텐데 일단 지켜줘야 될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켜주고 다시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주는 탄력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좀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 보시면 다우는 지금 개장을 해서 이미 다 개장을 했죠. 음봉에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2평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지 224일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장했는데 약간 소폭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죠. 대신 이 이전 저점을 이탈을 했으니 여기 위로 다시 얼른 올라오는 게 좋겠죠. 이전 저점 위로 마찬가지로 S&P 500도 이 구간 이탈했으니 이 구간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TPC 글로벌부터 볼게요. TPC 글로벌 오늘 굉장히 괜찮은 흐름 나와줬죠. 그래서 TPC 글로벌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종가가 3,570원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 월, 화 밀렸었죠. 그리고 어제도 심지어 13%대까지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구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짧게 보면 3,3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3,300원 아래 보시면 일단 224선까지는 분할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장기 이평 448일선 위에서 224일선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448일선 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장중에 상한가 4,185원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20%나 올랐죠. 그리고 시외에서 결국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 유지된다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많이 밀렸었어요. 밀리기도 3,20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다 회복을 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이런 고점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 위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지하면서. 그러면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기 구간이 끝나고 이제 출발하는 그림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추세를 돌파하고 좀 위에 있기 때문에 눌려준다면 괜찮은 타점이 나오겠죠. 대신 안 눌러주고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 내려온다면 이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 하단까지는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3,200~300원 되는 것 같죠. 주봉으로 보면 딱 위아래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구간 지켜준다면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엄청난 양봉의 거래량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림을 주더라도 지켜주면서 돌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PC 글로벌은 내려온다면 오히려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크게 봤을 때 3,3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에 3,300원 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까지 분할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내려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그림이 거래량으로 봐서는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여기까지 테스트하는 물량으로 보인다. 약간 움직임으로 보인다.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어주는 것만 버티면 충분히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전저점을 깨면서 공포감을 한번 주고 전저점을 깨고 이탈해서 내려가면서 공포감을 주고 다시 올라왔다는 점. 그러면 여기서는 눌러주면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양봉의 몸통 중심 정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앞에서 몸통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구간이죠. 윗꼬리만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TPC 글로벌은 이번 주에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포메탈.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증시 흐름에 비해서는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오히려 개별 종목으로 보면 금요일날 올라주고 월요일날 또 올라주고 화요일날 어제 조정 좀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고 오늘 다시 양봉으로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으로 일단 여기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더 짧게 보시면 224일선 잡아도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베팅을 해볼 수 있고 앞에 이 윗꼬리가 있는 구간 이 구간을 좀 먹으러 가는 움직임의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주봉으로 보면 포메탈 같은 경우에 괜찮죠. 흐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래 꼬리로 밀어 올리면서 점점 주가의 위치를 올려주고 있으니 여기서 장기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매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4,000원 위에 올라갔을 때 TPC 글로벌처럼 아예 추세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위로 올라온다. 다음 주에 올라온다면 눌림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포메탈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도 6%대 정도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크게 보면 이 주봉으로 좀 추세를 보더라도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추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죠. 이런 하락 추세를 돌리고 있죠.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돌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내려온다면 이전 저점까지 내려올 거 감안해서 분할로 모아가거나 아니면 추세 위로 완전히 올라갔을 때 이 구간 위에서 4,000원 정도 위에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나이텍. 위나이텍 같은 경우 정말 기가 막힌 움직임이 나왔죠. 저도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손절 라인으로 3,550원 정도를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쉬는 시간을 보니까 막 10%대까지 밀리면서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가격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래 꼬리로 다 말아 올려주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오히려 캔들 자체는 양봉으로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또 움직임 지켜봐도 나쁘지 않겠죠. 강하게 밀어냈는데 강하게 밀어낸 걸 다시 회복을 했다. 분봉의 흐름을 보면 거의 뭐 미치듯이 쏟아내다가 장 초반에 장 중반 후반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나이텍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돌파 눌림 이후에 회복해주고 다시 가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텍은 야 이거 아까 봤을 때만 해도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런 그림이었는데
야, 여기서 이걸 회복해서 다 말아 올렸다는 게 좀 괜찮다고 좀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만 지켜준다면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틀어주고 갈 가능성, 아니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 이거 세력들이 약간 주가를 밀어 개미 털어내고 다시 방어를 하는 것 같구나. 그럼 이 정도 자리에서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진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유나이텍도 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월요일날 그래도 5%대 상승이 나와줬었죠. 운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래로는 12%까지 밀어내고 위로는 5.8%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거.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구간은 지금 아래 꼬리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도 밀어냈지만 다 방어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분할로 모아간다 생각으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하이텍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ENL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이후에 제가 손절 라인으로 짧게는 여기 드리고 좀 더 아래 보면 107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1070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약간 여기를 공구리 라인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도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1070원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이제 월요일날 크게 밀리긴 했는데 화수 지켜주면서 약간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장기평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뭐 보유 중이라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위로 올라왔을 때, 장기평 하나라도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또 그 구간이 마침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죠. 못 올라가고 있고 지지 저항 겹치고 못 올라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얘네 같은 경우에 주봉상 캔들 자체는 음봉인데 다행히 아래 꼬리로 많이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제당우. 대한제당우는 월요일날 흐름 괜찮더니 화수해서 이렇게 좀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장기 입형 라인을 깨고 내려갔는데,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손절 라인으로 좀 아래로 제시해드린 구간이 여기였죠, 사실. 2,600원 정도. 이 구간을 공구리 라인으로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 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 손절 라인이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 나온다면 다시 한번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이 구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대로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거, 다시 2평 위로 올라갔을 때, 좀 비싸게 사더라도 2평 위로 올라갔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대한제당우도 지금 일단 장기평 아래로 내려갔으니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지만,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이번 주에 흐름이 어땠냐면, 우리 ENR만 지금 종가 기준은 3%대 하락이 나왔고, 위나이텍도 지금 종가 기준은 하락이 나왔지만 월요일날 5.8%대, 포메탈도 이번 주에 6.5%대, 대한제당호도 심지어 월요일날 5%대 상승이 나왔죠. 대한제당호도 보시면 5.4%, 보시면 일본을 놓고 보면 월요일날 갑자기 바로 5%대 상승이 괜찮게 나와줬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었고, TPC 글로벌이 지금 거의 대장주죠. TPC 글로벌이 지금 이번 주에 그렇게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1%나 상승을 해줬다는 거. 그래서 이번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포메탈, 위나이트, TPC 글로벌은 다음 주에 추가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자리 자체가.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우리 ENL도 마찬가지고, 지금 크게 이탈한 종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여러분의 관심 종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지금 연휴가 지금 보시면 수목금 3일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열리고 다음 주에도 미국 증시는 열리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나름 괜찮은 모습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수요일날 개장하면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도 단기 수익 관심 종목을 가져올까 고민 중이긴 한데, 거래일수가 3거래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에도 시황을 읊어드리는 식으로 유튜브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파버나인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파버나인이 이미지스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 차트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모비스랑도 좀 비슷해 보이고 고점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바닥 박스권 매집 들어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많죠.
그러면 이 종목도 여기서 만약에 쏘고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비스가 그랬죠. 그래서 지금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 이런 차트 모습인데 오히려 이미지스랑은 좀 제가 봤을 땐 차트는 다른 모양이거든요. 보시면 이미지스도 이때 이 엄청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냥 물량 체크하는 매집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물량 통으로 체크하는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이 움직임 이후에 이평 위아래로 움직였다 내려왔다 하면서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서 장기 이평을 정배열 만들어 주고 이평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 이미지스랑 지금 그림은 좀 달라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미지스는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배열 상태죠. 아직 장기 평이 역배열 상태입니다. 근데 파버나인도 차트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때 언제였습니까? 4월 달에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눌러주고 이평 라인 깨지 않고 바로 가도 괜찮았는데 한 번 더 눌러주고 바닥을 지금 약간 삼중 바닥의 느낌으로 세 번을 찍어줬거든요. 그 가격을 바닥권으로 지켜줬던 가격이 3,800원대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일단 내려온다면 다시 여기까지도 밀릴 거 염두를 해야겠죠. 근데 대신 좋게 보는 건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바닥을 여러 번 다져주고 다시 들어올렸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없죠, 여러분.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승 슈팅 이후에 매집 이후에 매집봉 띄워놓고 거래량 없이 그냥 조정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눌러주는 차의 자리가 나왔어요. 장기 이평 근처에서. 그럼 지금 위치에서 짧게 보면 여기 정도 손절 라인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여기 구간도 지금 공구리 라인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 지켜준다면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신 내려오면 이전 저점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있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딱 그 구간이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랑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차트는 저점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가격대 라인 있는 이 구간까지 3,8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대신 차트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매집도 훌륭하게 들어왔죠. 보시면 매집봉 많이 보이죠, 여러분? 매집봉이 괜찮게 많이 보이죠. 매집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바닥권에서 모아주고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주고 이때도 매집봉이 있죠. 그리고 다시 쏘아 올리는 모습. 그러면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줬으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나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면 가져와도 될 정도로 차트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은 박스권 매집으로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박스권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더 올라가면 모비스처럼 이 고점대 라인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모비스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여기 이제 돌파를 하면서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 가격대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왔었죠. 7,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역시 세력의 매집을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2달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런 그림인데 보시면 매집만 있죠. 매집만 있습니다. 매집만. 고점에서는 털고 나간 거래량이 없고 매집만 있는데 매집만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쏘려나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는 거래량이 되게 큼지막하게 잘 보이죠.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뒤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서 이때 거래량이 엄청 작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세력의 매집은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7,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참 여기서 이대로 죽을지 모비스가 아니면 다시 더 갈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워낙 많이 가져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못 산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자리를 이제 타점으로 다시 또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평 배열이 이제 막 뭐야 배열이 약간 확장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전 여기 고점대 라인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짧게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위에서도 모비스 거래량 들어오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에도 개파락하면서 한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다시 또 매매가 가능하겠죠.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모비스 주봉상 이제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났고, 월봉상, 야, 말도 안 되죠. 정말 월봉상 이런 거래량과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림 나오는지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봉상 요 정도 약간 지켜주는 그림 나온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타점으로 다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 증시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스닥 다 뱉어내고 있네요. 지금 0.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뭐 장 초반이라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또 이제 명절 연휴인데 여러분들도 명절 연휴 푹 쉬시고, 명절 연휴 중에 라이브 방송 진행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예, 저도 명절은 좀 쉬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